안녕하세요. 저희는 왓떡펀 획일화된 사회 속 취향 발견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제작한 오준석, 윤여은, 임주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제작에 앞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개념 및 활용 배경에 대해 탐색해 보았는데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정의라 함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경우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브런맨 토마스의 Narrative, The Basics의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특정 문화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해 저희만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유튜브 플랫폼 관련 사례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도 시각장애인의 유튜브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실천함과 동시에 자신의 장애 경험을 공유해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분야 캐릭터들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상품, 컨텐츠로 확장되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요. 이 중 유튜브 채널의 펭수 활용 사회적 캠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에 참여해 공익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층의 행동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유튜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창작자들은 컨텐츠 제공을 통해 사회 문제 관련 인식을 높이고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고 컨텐츠 기반 캐릭터 IP를 살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컨텐츠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컨텐츠 제작의 과정에 있어 유머 컨텐츠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는 무조건 형식적이고 딱딱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유머는 대중적 접근성과 메시지 전달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 공무원 김선태 씨의 우스꽝스러운 샘 스미스 패러디가 화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중부 내륙 특별법은 실제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댓글의 반응에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알리고 시민들은 스스로 법안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사회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유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사회 문제는 몰개성화된 한국 1020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취향 존중이란 말은 역시 흔해졌지만 실제로 대중의 눈치 속에서 진짜 취향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집단성과 동질성을 중시하고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면 튀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개성은 표면적인 유행으로 포장이 되고 자신만의 취향은 찾기 힘들게 됩니다. 그를 통해 알게 되는 즐거움, 즉 덕질로서 얻는 기쁨 역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많습니다. 따라서 좌측의 문화체육관광부, 대학내일, 트렌드코리아 2023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MZ세대의 특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은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체성 약화, 사회적 소외 및 고립 심화, 획일적 소비 문화 확산 등이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소외 및 고립으로 인해
혐오 문화가 확산되기도 하고, 또한 최근 MZ세대의 골프 열풍 역시 과소비,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 큰 사회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기획 방향 및 전략으로 컨텐츠 내부, 컨텐츠 외부 두 가지 전략을 취했는데요. 우선 컨텐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없는 1020 세대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주고, 또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당당하고 멋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몰개성적인 MC를 활용한 개성을 탐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해 봤는데요. 이 컨텐츠 내부에서 MC는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이 없고 다소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MC와 개성이 뚜렷한 게스트의 덕질을 대하는 태도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MC가 체험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 충격, 즐거움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유머러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희는 컨텐츠 외부 확장 전략으로 우선 캐릭터 IP 기반 수익화, 즉 굿즈 및 팝업 스토어 구축을 삼았는데요. 우선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접근성이 높은 1020 세대를 통해 그들을 타겟층으로 한 캐릭터 IP를 창출해 수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왓떡펀이라는 제목에 맞게 덕을 강조한 오리 캐릭터들을 사용해 굿즈를 만들고 팝업 스토어를 구축해 채널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 했습니다. PPL 역시 중요한 수익원으로 지역사회, 청년복지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관련 지역 및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위주로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원된 수익은 채널의 취지에 맞게 1020 세대의 정체성 및 개성 확립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요. 우선 사회 캠페인 홍보 및 사회단체 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누리 카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생활 영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한 선불 카드인데, 이에 대한 홍보가 없어 인식 및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홍보하는 데 있어 수익금을 일부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채널의 취지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단체에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관으로 다양한 문화사업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이러한 조합기관에 수익금을 일부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채널 PR을 위해 실제 제작했던 기획안 설명안을 간단하게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벤저스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컨텐츠의 제목은 왓떡펀입니다. 해당 기획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미운 오리들을 위한 이정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기다움보다는 유행에 따라 행동하고 진짜 나보다는 보여지는 내가 더 중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성과 동질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요즘은 취향 존중이라는 말이 흔해졌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눈치 속에서 진짜 취향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덕질이라는 문화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만의 덕을 찾는 과정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컨텐츠화시키기 위해 저희는 기존에 있던 무언가 대신해주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벤치마킹해 보았습니다. 전과자, 워크맨, 동미새와 같은 대신해주는 형태의 컨텐츠들은 대리만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정도로 시장성 있는 포맷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기획한 워떡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항유하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는 다양한 덕후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체험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캐릭터 소개입니다. 우선 메인 MC의 이름은 덕자입니다.
지혜은의 캐릭터성을 일부 빌려왔는데요. MZ계의 박명수 같은 느낌으로 시니컬한 반응이 재미있으면서도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과 멘트를 구사하는 인물입니다. 저희는 매 편당 소개되는 덕후가 달라집니다. 이때 여자는 마덕, 남자는 파덕으로 작은 세계관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메인 MC 역시 그들의 덕질적 즐거움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덕자입니다. 야구, 연예인, 곤충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주제까지 공통적으로 내가 왜 이걸 즐거워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나만의 행복에 빠져 사는 사람을 주요 섭의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닝에는 오늘의 마덕과 파덕을 소개하고 메인은 덕자가 워크맨처럼 마덕과 파덕의 덕질 즐거움을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 캐릭터인 오리 캐릭터를 통해 오늘의 적슐랭 점수를 마련하고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포맷을 가시화한 결과입니다. 먼저 썸네일과 제목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작하였고 중심 인물인 덕자의 리액션을 항상 왼쪽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사마귀 덕후가 그 예입니다. 내용 예시입니다. 우선 사마귀가 가득한 덕후의 방을 보여주고 다소 특이하고 열정 있는 덕후의 모습을 소개하고요. 꾸역꾸역 리액션하는 덕자의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에서는 항상 이 인물은 왜 이것을 좋아할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컨텐츠에서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덕자가 오늘의 덕슐랭 점수를 매깁니다. 다른 에피소드 역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샷덕후의 썸네일 예시입니다. 이 역시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소재 관련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고 지인 중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인물들을 리스트업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덕자 역으로 일반인 혹은 신인 개그맨을 섭외할 예정인데요. MC가 대중들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채널의 지속성을 위해 캐릭터성에 대한 성격 부여가 다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채널 기획 미팅을 프롤로그로 넣고자 합니다. 왓떡펀의 타겟 시청자층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인데요. 왓떡펀은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덕질을 소개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덕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덕질 자랑의 공간으로도 기능하고요. 덕자랄의 덕질을 체험하는 덕자의 어설프고 시니컬한 실행 사이의 간극이 재미 요소입니다. 기존의 덕질 컨텐츠는 팬심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존의 덕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왓떡펀은 주제에 따라 시청자가 덕자랄과 덕알못 입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합니다. 왓떡펀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마스코트 오리 캐릭터를 활용한 IP 사업 확장, 콜라보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위한 PPL은 다음과 같고 쇼츠 역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업로드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컨텐츠 제작 과정 및 기술 구상인데요. 우선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고 스토리보드를 우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본 및 소품 장비 체크리스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의 채널 구성은 다음과 같고 왓떡펀이라는 분위기에 맞추어 채널 프로필 사진, 채널 아트, 썸네일, 자막, 캐릭터, 그리고 채널 설명 등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컨텐츠 주요 서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덕질을 주제로 한 컨텐츠인 만큼 첫 에피소드에서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보다 신선한 소재인 곤충 요리 덕후를 만나 직접 체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채널의 내용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시청자층의 이목을 끌기 위해 우선 게스트가 메밀을 먹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먼저 삽입해 보았습니다. 그 후로 덕후를 만나기 전 MC의 모습과 덕후를 만난 장면, 그리고 덕후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기획한 멘트들을 토대로 게스트의 곤충 요리 사랑을 더욱 극대화하는 그러한 멘트들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MC와 게스트의 반응도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편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무리 멘트에서는 게스트가 자신의 덕질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를 제시하는데요. 자신이 좋고 즐겁고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덕질의 즐거움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다음은 성과 및 반응 분석입니다. 저희 채널의 경우 약 일주일 만에 1.2만 회 이상의 채널 조회수를 기록한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댓글 반응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롱폼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 마지막 시간에 상영회를 가졌는데요. 이때 오프라인에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곤충 요리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맞는 경악스러운 반응이 줄을 이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현장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MC 자체의 호감을 느낀 시청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소한 자막 등 편집 요소에서도 일부 흥미로워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런 걸로 즐거워할 수 있네, 먹어보고 싶긴 하다 등 흥미로움, 타인의 개성 있는 취향에 대한 존중 및 흥미를 담은 반응이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왓더펑 콘텐츠를 통해 몰개성화된 청년 세대에게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에 맞추어 덕질이라는 트렌드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타겟층의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유머와 공감 가능한 서사를 통해 시청층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성 있는 삶이 가지는 가치를 재조명하였고, 나아가 캐릭터 IP 확장과 굿즈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